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사람이기죠. 사람인데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박영수에 대한 사설인데요. 제목이 일단 포르쉐 렌트비 집을 거짓말 검 이래도 기소 뭉개나. 요거가 이제 며칠 전인데 며칠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유평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게 오늘 이재명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여서 일단 이 사설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동아일보 사설 먼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빌린 뒤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기존 주장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박 전 특검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김 씨는 2020년 12월 박 전 특검에게 열흘간 포르쉐를 빌려줬고 석 달 뒤 이모 변호사를 통해 25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금 지불 과정을 꾸며냈다는 것이 최근 검찰 조사로 새롭게 드러났다. 김 씨는 이 변호사로부터 박 전 특검이 기소를 막기 위한 회의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근무하던 시절 특별수사관으로 채용됐던 인물이다. 김 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김 씨 측을 변호하다가 나중엔 박 전 특검을 변호했다. 금품 공여와 수수 측을 순차적으로 변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더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박 전 특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를 방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반부패 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전직 고등검사장이 자신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처하는 태도는 상식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고검장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100명 넘는 직원을 지휘했던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가 아니다는 형식 논리를 앞세웠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관할 기관인 권익위원회에 법 적용 여부를 문의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허위 사실 확인서에 대해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박 전 특검은 지난해 경찰 조사에선 렌트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게 수사기관을 농락한 것 아니면 뭔가. 경찰이 박 전 특검을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게 작년 9월이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박 전 특검을 포함해 현직 검사 등에 대한 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수사방해 의혹까지 엄격한 잣대로 수사하고 신속히 결론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19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렇게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 사설내까지 이걸 10월 18일자로 실었는데요. 이 사설 내용으로 봐도 박영수 특검 이상하죠. 우선 박영수 특검이 주장한 게 허위로 밝혀진 거 아니에요. 포르쉐. 이거 그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뭐 포르쉐를 빌려 탄 자체가. 그런데 그걸 뭐 나중에 렌트비를 주었다는 게 그게 또 웃기고. 그런데 그 사실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동아일보 사설에도 나왔지만 엊그저께 뉴스도 터졌어요. 그러면 요건 수사기관을 농락한 건데, 그런데 자기 변호사를 쓴 것도 이해 충돌이 있는 변호사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수산업자를 변호한 사람, 그 사람을 자기 또 변호사로 써요. 그러면 가짜 수산업자 변호할 때 그 자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쓱싹쓱싹 무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유리하게 해서 박영수 특검을 변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죠. 왜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 하나 모를까요? 수백 명 알 거다. 그런데 왜 이런 변호사를 썼을까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사법질서를 농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도 의례적으로 사설에 이를 실었는데요. 지금의 사태에 저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게 박영수 특검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박영수 특검 때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진짜 죄가 그렇게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보낸 거예요? 진짜 묻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처신을 해? 변호사를 그렇게 선임을 하고, 아니 포르쉐 그것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힘으로다가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박영수를 뭉개는 거예요? 지금 처분을 안 내리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이거를 이재명을 연상시키냐면요, 이재명이 갑자기 오늘 특검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자기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런데 뭐 부산저축은행서부터 해서 윤석열 특검도 같이 하자는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에 박영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박영수를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고 자기가 물귀신처럼 묻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오늘 봤거든요. 물론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지난 사설을 제가 끄집어낸 거예요 오늘. 이거 봐라, 이거 연관성 있는 것 같은데. 박영수가 누굽니까? 촛불 난동 때 특검을 맡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인데, 그 밑에 수사팀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상관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수사팀장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간관계 중요시하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리 믿고 법질서를 이렇게 수사기관을 농락한 겁니까? 그것까지도 엄청난 일인데, 적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적이 어딥니까? 국민의힘의 적은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적까지도 안 되죠. 처단해야 될 대상은 권력형 비리를 저진 문재인 팀과 이재명 팀인데, 이재명에게 빌미를 줄 수 있어요. 박영수. 문재인에게 빌미를 줄 수 있어요. 박영수.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요. 머리 아플 필요 없습니다. 뭐 의리 때로는 지켜야 되죠. 그러나 지금 절체절명이에요. 국민과의 의리 지키십시오. 국민과의 의리, 보수 우파와의 의리, 나라 살리는 의리, 이를 지켜야지. 이런 분입니다. 박영수는 이런 분이에요. 가짜 수산업자하고 자 처리하는 과정 보시죠. 변호사 선임도 이렇게 구리게 변호사 선임한 그 많은 변호사 중에서 가짜 수산업자를 변호했던 사람을 자기 변호인으로 써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르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처리, 자기가 뭐 돈 줬다고 나중에. 예? 근데 그것도 이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검찰에서 이제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 지불 과정을 꾸며냈다. 이게 새롭게 드러난 이런 사람이에요. 박영수가.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의리를 지킵니까? 5,200만 국민 의리를 저버리고 단 한 명 박영수의 의리를 지키다 큰일 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대로 처단하라. 그래야 이재명 같은 사람이 왜 지금 갑자기 특검을 주장하고 나오겠어요. 박영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킬레스건을 자기 생각엔 아킬레스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엮고 이렇게 엮고 그래 이렇게 엮자. 아니 물귀신은 물건들. 짱이는 지금 늪에 빠지는데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 지푸라기를 뭘로 보냐? 박영수로 본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지푸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영수는 큰 흠집 잡힐 게 없습니다. 이재명한테 박영수는 동아줄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급하니까 당장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급하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엮는 거예요. 특검 가자. 그래 윤석열 나와. 윤석열 이 뒤에 박영수 있지? 박영수 이렇게 구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막 엮으려고. 거기에 뭐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때 불법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시드머니로 대장동 팀을 만들었냐. 막 이런 식으로 엮어갈 겁니다. 되지도 않게요. 그러면 듣는 중도라든가 듣는 주사파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이구야 그렇지 얘가 이상하네. 그리고 박영수 특검 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는데 아이 그럼 한 몸이지 또 이런 식으로 엮습니다. 박영수가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치 무슨 짜고 친 비리한 것처럼 한 몸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재명식 대장동 터지니까 곽상도 50억 곽상도 아들이 50억 먹 드러났잖아요. 그랬더니 대뜸 어떻게 나와요? 곽상도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게이트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돈 먹은 사람이 범인이다. 50억 먹은 곽상도가 범인이다. 이러고 뒤집어 쓰고 나왔잖아요. 난 1원도 안 먹었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이 빌미를 지금 박영수를 향해서 가는 거야. 지금 아직까지는 이재명 입에서 박영수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지금 이 특검 가자고 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묘합니다. 싸합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진짜 진실하고 진실까지는 뭐 필요 없어. 비리가 없는 정상적인 특검이었고 정상적인 법조인이고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선후배고 정상적인 상하관계였으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죠. 근데 박영수는 이런 사람이에요. 동아일보 사설에서 지적하듯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법질서를 농단 수사기관을 농락한 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엮여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마귀 노는데 백노야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갔었어요. 특검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 위에서 까라면 까는 식으로 박영수가 다 그림 다 잡아놓고서는 야 이거 요렇게만 수사하면 돼. 그래서 수사팀장이니까 뭐 이상한 것 같아서 했어. 그러나 그거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표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번 이상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안타깝다. 그 다음에 유감 표명했습니다. 그때 수사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박영수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니면은 잘못하면 엮여요. 의리, 박영수와의 의리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양반이 이제 52년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으로 알려졌어요. 한참 선배죠. 그리고 특검일 때 그 밑에서 수사팀장 했으니까 특검님 때로는 형님하고 인간관계가 좋겠죠. 안 돼. 쳐내야 됩니다. 의리, 사법질서의 의리를 지키십시오. 다른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한동훈, 이원석 등 열심히 싸우고 있는 후배 검사들과의 의리 지키십시오. 주말마다 아스팔트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땡빛이거나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과의 의리를 지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한 정치인들, 평론가들 그분들과 의리를 지키십시오. 말없이 투표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만을 바란 민초들, 시골의 촌노인이든 청년이든 그런 말없는 수천만 국민들과의 의리 지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영수 여기서 빨리 손절하십시오. 이거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비호하니까 박영수에 대해서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검찰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오해를 넘어서 이재명인 그 오해를 딱 걸고 넘어집니다. 이재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빈틈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그걸 후벼 파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박영수 비호한다는 오해 불식시키고 이재명이 파고들 틈 없애버리십시오. 대한민국 세우는 의리 지켜주시기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훌륭한 일을 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줄 거예요. 노파심에서 아직은 노인은 아니나 노파심에서 박영수 손절하십시오. 법질서에 빨리빨리 진행시키세요.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 오죽하면 동아일보 사설까지 썼겠습니까? 의리. 보송아, 김보송이 이제 또 친하거든. 야, 보송아, 의리. 아유, 보송이만한 의리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과의 의리. 갑시다. 사법질서. 의리.